예전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컨볼루션에서 한번 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데 커널이 하나가 아니라 멀티플이겠죠. 여기서 필터, 커널 같은 말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커널 1이라고 하면 커널 1이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F1이 이렇게 시프팅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행렬 또는 또 다른 이미지가 여기 있을 테고, 동일한 인풋 이미지에 그 F2라는 커널을 지금 그 F1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F2라는 커널을, 그러니까 다른 커널이겠죠. 그 커널로 역시나 전체를, 여기 그림이 있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훑게 되는 겁니다. 시프팅을 시키면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 또는 행렬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커널이 두 개이면 아웃풋에 저희가 이것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커널의 개수와 채널의 개수는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커널을 딥러닝에서는 학습을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커널은 스무딩을 하는, 그리고 여기는 엣지 디텍션을 하는 것이라 하면은 스무딩이 된 이펙트는 여기에 나올 때 이 두 파란색의 그 특징들이 나올 테고, 엣지 디텍션이면 이 붉은색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피처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림에서 피처들이 많으면 커널을 많이 써야겠죠. 커널을 몇 개를 쓸 건지는 저희가 디파인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심플한 하나로 디텍션을 할 수 있으면 커널의 개수는 한 개가 되는 거고, 커널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인풋의 이미지에서 다양한 피처들을 제가 뽑고 싶고 그것을 다음 레이어에 전달하고 싶을 때 커널의 개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트워크를 뭐 CNN이 됐던 뭐 딥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있는데 몇 개의 레이어로 해야 될지, 또 그리고 그 채널을 몇 개로 뭐 예를 들면 그레이 이미지면 처음 하나로 시작했겠지만 커널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가 채널이 많아지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것들을 몇 개로 선택해, 이런 것들을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의 스트럭처를,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대1 매칭으로 이것이 몇 개일 때 최적화, 그런 것은 사실 좀 그렇게 디자인하기 쉽지가 않고, 이 피처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 정도로만 이것을 올린다 내린다 정도의 뭐 큰 수를 가진다 적은 그런 정도의,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 마이크로하게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메커니즘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정도로 그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하실 때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한 개가 좋은지 두 개가 좋은지 세 개가 좋은지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그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얼하게는 예를 들어서 커널 두 개가 옵티멀 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 개로 컴퓨팅 파워가 충분하면 세 개로 했을 때 아이디얼한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두 개의 커널은 여기와 비슷하게 학습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거의 다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좀 제가 컴퓨팅 파워나 뭐 데이터가 충분하면 넉넉하게 디자인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리던던트한 시스템을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커널들을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줄여갈 때는 이러한 의미들, 방금 말한 필터의 개수, 커널의 개수, 그것이 아웃풋 쪽의 채널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략적인 흐름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필터가 멀티플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아웃풋에 채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채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인풋 단위여도 좋고 중간에 그 히든 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히든 레이어라도 상관없고, 어차피 하나로 봤을 때 여기가 인풋이니까, 인풋일 때 제가 여기는 지금
요게 하나의 이미지고 요게 세 개가 있는 건데 세 개로 한 이유는 그냥 세 개일 필요도 없고 멀티플이면 되는데 그냥 RGB 예제를 들어서 세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이고 컬러드 이미지면 이렇게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커널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커널이 요게 아니라 이 전체 큐브가 커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3x3x 3이면 전체 엘리먼트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7개의 웨이트 또는 엘리먼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것과 3차원에서 큐브로 그대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 더해져서 숫자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자세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채널이 7이다. 그러면 여기도 뭐 예를 들어 3x3이면 이쪽이 여기는 3x3이고 7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3차원 자체가 여기랑 여기 이제 7개가 있을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엘리먼트 와이즈 이것과 이것과 이것, 여기와 여기 이렇게 다 엘리먼트 곱해져서 더해져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딥러닝에서는 여기를 텐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텐서를 이런 의미로. 그래서 멀티플 뭐 매트릭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있고 그 폭이 있고 채널의 개수. 그래서 텐서의 쉐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커널의 사이즈는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커널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 3x3이면 인풋 이미지에서 3x3을 보겠죠. 뭐 5x5, 7x7, 11x11 이렇게 뭐 정도의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그 멀티 채널에서 2D 컨볼루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널이 캐피털 C고 H 그리고 W라고 했을 때 커널은 small h, small w, C는 같겠죠. C는 사실 같은 겁니다. 이게 커널이고 마스크고 필터고 이렇게 해서 아웃풋의 한 픽셀의 값, 한 픽셀 또는 행렬의 한 엘리먼트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프팅을 해야겠죠. 이렇게 한 칸 시프팅을 해서 여기가 계산이 되고 또 시프팅을 해서 한 칸이 계산이 되고 이렇게 여기가 끝이 나면 이제 그 다음 칸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 끝까지 내려오는 거겠죠.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아웃풋이 여기는 하나의 채널이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따져보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그 모서리 부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널은 하나 이게 아웃풋으로 채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칸씩 이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멀티 채널이 있고 커널이 여러 개일 때는 이게 첫 번째 커널이니까 이게 아웃풋이 나오겠죠. 커널이 하나 더 있으면 이 커널이 그 독립적으로 이렇게 와서 또 하나가 생겨서 채널이 이거 커널의 개수와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이러한 멀티 채널, 멀티 커널 컨볼루션에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개수를 여기 보면 오메가 HC만큼 있겠죠. 그리고 D만큼 있겠죠. 이만큼만 있는 겁니다. 이만큼만. 예. 이만큼만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이렇게 쭉 이렇게 있겠죠. 이것들이 이만큼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데이터에서
그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커널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쉐입을 항상 그러니까 코딩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따져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항상 따져보는. 그래서 그 보시면 이쪽 인풋 단이 이렇게 되겠죠? 아웃풋 단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필터의 사이즈는 해서 CD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필터는 그 엘리먼트가 4개입니다. 4개. 4개. 이게 하나의 그 필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개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개수는 아웃풋 채널과 같고 C는 인풋 채널과 같고 이것은 독립적으로 커널의 사이즈인 것이고. 예. 그러면 다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제가 계산했지만 오메가 HC의 D만큼 있는데 이것은 컨볼루션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희가 항상 했지만 웨이트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었죠. 바이어스. 그래서 바이어스는 인풋하고 상관없이 아웃풋만 있다고 했으니까 D개만큼 있게 됩니다. D개만큼. 그러니까 모든 뭐죠? 여기에 다 같은 D가 들어가는 거죠. D1 여기에 전체에 다 같은 D2의 바이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채널만큼 그렇게 해서 여기가 1이 들어가서 이게 전체의 파라미터의 개수가 됩니다. 여기 1은 바이어스에서 왔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생각할 때는 바이어스는 그렇게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생각하셔도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들로 러프하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파라미터의 개수를 따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모델이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학습의 그 복잡도와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러프하게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널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커널이라는 것은 채널 간에는 스와이프를 하지 않고 로와 칼럼으로만 한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경우에 커널이 이렇게 한 줄이 있고 이렇게 돌고 또 그 다음은 옆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돌고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커널입니다. 여기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시그널 스트럭처를 프리저브 한다.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1D 시그널이 나오면 아웃풋도 1D 시그널이겠죠? 그러니까 1D 컨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1D 컨볼루션. 1D 컨볼루션은 한 줄인 거죠. 2D 시그널이라는 것은 뭐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행렬 또는 뭐 2D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인풋 시그널에서 이웃한 파트는 아웃풋 시그널에서도 네이버후드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성지 컨볼루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그런데 이미지를 봤더니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네이버후드의 들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컨볼루션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의에 관련된 건데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이 있고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제너레이트된 채널 중에 하나니까 예를 들면 요건 거죠. 요게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액티베이션 맵은 요 하나를 또 요걸 수도 있고 그 다음 리셉티브 필드라는 것은 아웃풋 컴포넌트 영향을 미치는 인풋 맵의 일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리셉티브 필드는 요 영향을 미쳤던 거는 요 커널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라고 한다. 예,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에서는 아웃풋 쪽에서는 액티베이션 맵, 인풋 거기 어떤 특정한 픽셀의 어떤 컴포넌트의 리셉티브 필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가 아니라 이런 두 개다 그러면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영향을 미치는
인풋은 인풋 단에서 이만큼이 리셉티브 필드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